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의 김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학습하였던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규모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구축할 아키텍처입니다. 소규모 웹사이트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키텍처인데요. 저희는 평촌 리전에서 하나의 VPC에 용도별로 서브넷을 구성하고 각 서브넷에 구성할 서버들을 넣고 내부, 외부 통신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는 총 8가지 랩으로 구성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함께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모두 다 진행하면 랩별로 잠시 멈추신 다음에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조직과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리전을 평촌 리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인프라 서비스 및 RDS4 MySQL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직과 프로젝트까지 생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과 프로젝트는 각자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과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 인프라 서비스와 RDS4 MySQL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오늘 사용할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밑에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왼쪽에 메뉴에 생성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RDS4 MySQL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RDS4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밑에 RDS4 MySQL이라는 서비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럿이 발송하시기 때문에 이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재 서비스 활성화까지 된 거니까 다음 랩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VPC를 구성하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생성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반드시 라우팅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라우팅 설정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저희는 평촌 리전에 조직과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으며 지금 해야 할 실습은 VPC를 생성할 거고요. VPC를 생성한 다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 메뉴 중에 네트워크 밑에 VPC가 있고요. VPC를 클릭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10점 대역의 사설 IP 주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PC를 생성하고 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문을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까지만 하고 가만히 두시면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네트워크 요청이 발생하면 데이터는 우선 라우터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요청이 정의된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작동하므로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카테고리 밑에 라우팅 메뉴를 클릭하시고 만들어진 VPC 라우팅 테이블을 클릭하시어 상단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시게 되면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테이블은 자동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보여드린 내용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PC부터 생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메뉴에서 VPC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네트워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네트워크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데모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PC를 만들게 되면 현재는 가상의 네트워크망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VPC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카테고리 밑에 내려보시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클릭하시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하시고 이렇게 두시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만 만들어진 거고 VPC와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 메뉴로 가서 연결하는 작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메뉴는 네트워크 밑에 라우팅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라우팅 메뉴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VPC의 기본 라우팅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라우팅 테이블을 클릭하시어 상단에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연결될 텐데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먼저 보시게 되면 10.0.0.0, 16의 로컬 게이트웨이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을 클릭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라우팅 테이블에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실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시게 되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랩3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VPC까지 생성했기 때문에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성해 놓은 그림입니다. 현재 VPC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해 놓은 상황이고요.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 각각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의 경우 10.0.1.0에 24, 프라이빗 서브넷 경우 10.0.2.0에 24로 나누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시는 방법은 네트워크 카테고리 밑에 서브넷 메뉴를 클릭하셔서 서브넷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장면을 제가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브넷은 네트워크 메뉴 밑에 서브넷을 클릭하시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넷 생성을 클릭하시고 VPC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10점 대역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10점 대역으로 변경을 하시고 원하시는 서브넷 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퍼블릭 서브넷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요. 대역은 10.0.1.0에 24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서브넷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서브넷도 생성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도 마찬가지로 VPC를 저희가 구성해 놓은 VPC 데모를 반드시 클릭해 주시고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0.2.0에 24로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랩3까지 끝났고 그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RDS for MySQL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RDS for MySQL의 경우 일반 인스턴스보다 생성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RDS for MySQL부터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성해 놓은 아키텍처입니다.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을 했고요.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 RDS for MySQL을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for MySQL 상품을 신청하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세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VPC 서브넷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DB 포트는 1000에서 12000 사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설정에서 설정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DB에 접속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RDS for MySQL 같은 경우에는 고가형성을 사용으로 해주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데모에서도 고가형성을 사용으로 변경한 다음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for MySQL 상품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 밑에 RDS for MySQL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생성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상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VPC 서브넷은 우리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용해야 될 거니 프라이빗 서브넷을 클릭하시어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DB 엔진은 현재 MySQL 5.7, 5.6, 8.0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DB 엔진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펙 또한 원하시는 스펙으로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B 포트는 이번 시연에서는 10,000번으로 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는 각자 원하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가형성 메뉴에서 사용 안함에서 사용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생성을 클릭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RDS for MySQL 같은 경우에는 생성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랩을 시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웹서버용 인스턴스 2대를 각각의 가용성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성한 아키텍처입니다. VPC를 생성하였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였습니다. VPC 내에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하였고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는 RDS for MySQL을 생성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퍼블릭 서브넷 내에 2대의 웹서버를 각각의 가용성 영역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생성하게 되면 시스템 모니터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서버를 생성하실 때는 총 5가지 단계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가용성 영역과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킵페어를 선택하고 킵페어를 로컬 PC에 다운받아 주셔야 됩니다. 이 킵페어는 서버에 접속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셔서 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서브넷을 선택해서 선택된 서브넷 내에 인스턴스가 잘 생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 그룹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단계였고 그 다음 단계는 선택사항입니다. 먼저 추가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생성 시 블록 스토리지를 추가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스크립트의 경우 인스턴스 생성 후 초기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될 스크립트를 사용자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한번 사용자 스크립트를 등록해 볼 예정인데요. 이 스크립트 내용에는 HTTP를 설치하고 MySQL을 설치하고 해당 파일에 This is Web Server 1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삭제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삭제 보호를 활성화하시게 되면 인스턴스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콘솔을 생성하실 때는 콘솔에서 컴퓨트 카테고리 밑에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신 다음에 SSH 접속을 위해서 플로팅 IP까지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생성은 컴퓨트 카테고리 밑에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인스턴스 생성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보이시는 화면에서 먼저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용성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인스턴스 이름은 웹 1번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오늘은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할 예정이니 T2 타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2 타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페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페어는 생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키페어 생성하신 다음에 반드시 키페어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셔야 되세요. 이 키페어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로컬 PC에 다운이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네트워크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에는 해당 인스턴스가 들어가야 하는 서브넷을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퍼블릭 서브넷 내에 해당 서버들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안 그룹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그룹 설정 변경을 클릭하시고 보안 그룹 생성을 클릭해서 새로운 보안 그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 놓은 SG-데모라는 보안 그룹으로 잘 체크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사용자 스크립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스크립트는 오른쪽에 설정 변경을 클릭하시면 스크립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해당 공간에 제가 미리 적어 놓은 스크립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내용으로는 HTTP를 설치하고 실행시키고 MySQL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디렉토리로 가서 test.html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한 다음에 test.html 파일 안에 This is Web Server 1이라는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스턴스 생성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구성했던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확인을 하시고 인스턴스 생성을 클릭해 주세요. 웹서버 1번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2번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동일하게 CentOS 7.8을 만드시고 가용성 영역은 B로 선택해 주세요. 이름은 웹 2번이라고 할 거고요. 동일하게 T2 타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키페어는 방금 만들어 놓았던 nhn_demo_key를 넣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도 동일하게 퍼블릭 서브넷으로 설정할 것이고요. 보안 그룹도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SG-데모를 클릭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스크립트 또한 동일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해당 서버는 2번이기 때문에 2번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라면 이미 웹서버 1은 인스턴스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IP가 할당되어야 되는데요. 플로팅 IP는 해당 서버를 클릭하시고 상단의 플로팅 IP 관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플로팅 IP를 선택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어 있는 해당 플로팅 IP로 접속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nhn demo key 페어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SSH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CentOS이기 때문에 호스트 이름은 CentOS입니다. 만약 우분투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면 호스트 이름은 우분투입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entOS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CentOS라고 호스트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퍼블릭 IP인 플로팅 IP 주소를 넣고 접속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 시도를 하게 되면 접속이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안 그룹을 생성하고 규칙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망에 공인 IP 대역이 22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턴스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가 설정해 놓은 보안 그룹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보안 그룹으로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안 그룹에서 보안 규칙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H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22번 포트를 적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 IP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IP를 받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하는 이 현장은 내부망, 저희 회사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안 그룹에 22번 포트가 허용되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공인 IP의 대역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접속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시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용자 스크립트로 스크립트를 돌렸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잘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HTML 디렉토리 밑에 test.html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했더니 생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으로는 This is 웹서버 1이라는 내용도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용자 스크립트까지 잘 돌아서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6번째 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로드 밸런서의 웹서버 연결 후 플로팅 IP를 할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로드 밸런서로 접근이 잘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성한 아키텍처는 화면과 같고요. 지금부터 해야 할 사항들은 로드 밸런서를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 플로팅 IP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이 플로팅 IP로 잘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를 설정하시기 전에 제가 로드 밸런서를 설정할 때는 두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사용자와 LB 구간, 그리고 LB와 인스턴스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LB와 인스턴스 구간에는 시큐리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그룹 내에 LB의 IP와 LB에서 들어오는 포트가 규칙으로 넣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간에는 리스너가 있습니다. 리스너는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토콜과 포트를 잘 연결 요청을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콘솔 화면에서 로드 밸런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먼저 VPC와 서브넷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타입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반 타입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너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리스너 설정은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고요. 프로토콜은 HTTP, 로드 밸런서 포트는 80, 인스턴스 포트는 80 포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확인은 HTTP 80 포트로 확인을 할 예정인데요. URL에 해당 웹서버의 디렉토리에서 test.html 파일이 정상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해서 상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경우 네트워크 카테고리 밑에 로드 밸런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로드 밸런서 생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넣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VPC는 디폴트 네트워크가 아닌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VPC 데모를 클릭하시고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너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고요. 프로토콜은 HTTP, 그리고 로드 밸런서 포트는 80, 인스턴스 포트는 80 포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태 확인은 HTTP 80으로 넣어주시고 URL은 test.html 파일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어떤 인스턴스를 넣어줄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웹서버 1번, 웹서버 2번을 클릭해서 선택된 인스턴스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웹서버 1번, 웹서버 2번이 LB 밑에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LB가 생성되는 동안에 저희는 이 LB의 정보를 시큐리티 그룹에 한번 넣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에 LB가 들어와야 하니 LB의 사설 IP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으로 가서요. 인스턴스에 적용되어 있는 SG-데모 시큐리티 그룹을 클릭하시고 보안규칙 생성을 클릭해서 원격 IP에는 LB의 IP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포트는 80 포트를 넣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로드 밸런서로 다시 가서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 초록색 불이 나타나면 생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로드 밸런서에 플로팅 IP 관리를 통해서 플로팅 IP를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플로팅 IP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 IP를 연결을 할 건데요. 만약에 IP가 없으시다면 생성을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B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저희가 시큐리티 그룹에 규칙을 넣었기 때문에 한번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LB를 다시 상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체크가 완료가 되면 해당 서버들의 상태가 액티브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상태 체크가 다 되시면 플로팅 IP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이 플로팅 IP로 test.html 파일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웹서버 2번으로 접근해 주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1번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고침을 통해서 1번, 2번, 1번,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LB까지 설정을 한 것인데요. 이제는 RDS for MySQL과 웹서버 통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요. RDS for MySQL과 웹서버 통신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내에서 만들어진 범위는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별도의 라우팅 설정이 없어도 통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미 접속되어 있는 웹서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웹서버를 통해서 RDS for MySQL을 접속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S for MySQL 쪽으로 가서 접속 정보를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고가형성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제가 선택한 서브넷 내에 잘 만들어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서버로 가서 MySQL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S for MySQL이 잘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서 RDS for MySQL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래 내려보시면 고가형성으로 마스터 DB 하나, 캔디데이트 마스터 DB 하나 이렇게 각각의 가용성 영역에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RDS for MySQL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접속되어 있던 웹서버에서 한번 접속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그리고 -h 하시고 RDS for MySQL 접속 정보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RDS for MySQL을 생성하실 때 기재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는 RDS for MySQL을 생성하실 때 만에서 12,000 포트로 생성하셨을 텐데요. 만으로 기재해서 넣었기 때문에 만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시도하시면 제가 아까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소규모 웹사이트를 구축하시게 된 건데요. 다시 아키텍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키텍처를 보시면 NAS는 저장 서버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NAS 서버를 웹서버 2개와 연결하셔서 저장 서버, 파일 서버 용도로 구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소규모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시게 된 것인데요.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NAS라고 보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NAS는요. 파일 서버로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NAS를 선택하신 다음에 웹서버 1번과 웹서버 2번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운트해서 추가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웹사이트 구축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